우리 고장 역사문화 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 찾아온 곳은 바로 통영입니다. 이 통영의 이름의 유래가요, 바로 조선시대 삼도 수군 통제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한 고장인 통영,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통영 역사탐방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박경리 기념관입니다. 통영하면 박경리, 박경리하면 대하소설 토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 소설 토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고 저희가 이곳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토지 소설에 대해서 살짝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뭐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토지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소설에서 한 꼭대기를 차지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대단한 작품이고 21권에 이르는 어떤 진짜 엄청난 작품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우리 지역 말들이 이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만 해도 650명, 이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인명사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 그 시점부터 네. 정확하게 끝나는 거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날. 네. 가장 이제 박경리 선생이 말하고 싶은 거는 생명, 인간 이런 데 대한 존중, 그 존엄에 대한 인정.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장소를 좀 옮겨서 우리 박경리 선생님의 묘소가 이곳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는 박경리 선생님의 묘소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선생님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우리 박경리 선생님의 고향이 이곳 통영이잖아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계속 이곳에서 쭉 사셨나요? 통영에서 이제 초등학교, 당시 말로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다음 진주에서 가서 고등여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결혼을 해서 통영에 와서 좀 살다가 다시 나간. 그러면서 이제 소설가로 등단하고 이렇게 진행되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제 계속 예지 생활을 했죠. 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을까요? 네, 선생님. 남성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이제 뭐 헛소문을 낸다든지 아니면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나가 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예. 보통 이렇게 무덤이 오면은 그 박경리 선생이 여기에 왜 묻혔을까?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이네요. 예, 이쪽에 이제 그 폭우가 확 돼가지고 쫙 뻗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오면은 저쪽 오른쪽에는 홍산. 네. 선생님, 예. 근데 여기 보니까 현판에 무슨 뭐라고? 한자가 적혀 있긴 한데, 예. 예, 무슨 한자인가요? 어, 잘 모르겠어요. 정지, 정지. 금지 네. 할 때 지. 지. 예. 그 다음에 저거는 창이라는 뜻입니다. 네. 과. 과. 예. 그 창을 멈춘다. 네. 무슨 뜻일까요? 창을 멈춘다. 예. 전쟁을 잠시 멈춘다. 그렇죠. 이제 그 평화를 지향하는 거죠. 아. 전쟁을 하지 말자. 네. 안 하고 싶다. 네네. 이런 뜻이 이제 여기에 이 통제영 전쟁 수전 지휘소에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지과 문. 문. 아. 평화를 위하여 무장을 한다. 아. 예. 그렇군요. 지과문을 지나서 이제 여기는 세병관이라고 예, 적혀 예.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맞습니다. 세병관 소개를 살짝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통제영의 중심 건물이죠. 보다시피 굉장히 우람하고 큽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제 전통 건축물 가운데 그 3대 건축물, 그 경회루 경복궁에, 네. 그
그다음 그 순서를 따지는 게 아니고 네. 세변관, 그다음에 여수의 진남루 뭐 이런 네.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크죠. 네. 예. 그 삼도 수군 통제사에 걸맞은 어떤 그런 건데 이게 국보입니다. 국보인데 보통 뭐 국보, 보물 이러면은 손도돼서는 안 되는 뭐 그런 그렇죠. 걸로 생각하는데 네. 우리 이 국보는 안에 들어가서 시끄럽게 굴거나 그 눕지만 않으면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네, 가시죠. 와, 진짜 크네요. 저희는 지금 국보에 앉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예. 이 들어오면서 이 세변관이라는 그쵸, 현판에서 이미 그 위용이 느껴지는데요. 네,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세변관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일단 세변관 그 현판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어디 훌륭한 옛날 고전에서 가져왔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실 필요 없고 그것만 새기면 됩니다. 세수할 때 세자에다가 네. 무기할 때 병. 네. 무기를 씻어서 어떻게 하겠다? 다시 피를 묻히겠다? 아니죠. 네. 창고에 넣어두겠다. 네, 예. 보관하겠다. 아니면은 그걸 다시 녹여서 농기구 보습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네. 걸로 쓰겠죠. 그 이제 또 우리 들어오면서 이제 지과문을 보셨는데 여기 이제 그것과 대칭이 되는 대응이 되는 또 현판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에 괴궁정입니다. 이거 네. 말씀이시나요? 그거 저 무슨 뜻이냐면은 네. 활을 쓰지 않고 걸어둔다는 거예요. 네. 싸우지 않겠다 이런 그렇지. 뜻이죠? 네. 제발 안 싸우고 싶다. 음, 임금을 대신해서 오는 중앙조정의 신하는 거의 이제 임금급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모시는 접대하는 공간. 그리고 이제 여기 만약 통제영이니까 이쪽으로 해서 쭉 남쪽이 바로 바다거든요. 네. 저기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은 전라우도, 전라좌도, 충청, 수영, 그다음에 여기는 경상 우수영이고 경상 좌수영의 모든 병선과 군사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요즘식으로는 군사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군사 훈련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총호령이 나가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 실내에서도 눈에 띄는 곳이 있어요, 선생님. 네. 저희 뒤쪽에 이렇게 마치 네. 그 무대처럼 약간 맞아요. 솟아있는 네. 네. 여기는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인가요? 저거를 잘못 범했다가는 네. 목이 날아갑니다. 저기가 바로 임금의 글패를 모셔놓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셔놓고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반드시 요 수령이 통제사가 저기에다가 꼬박꼬박 예를 바치면서 충성을 다짐해야 됩니다. 예. 자, 통제영 안에서도 저희가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어디죠, 선생님? 여기가 이제 통제사의 업무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주당이거든요. 운주당 예. 무슨 뜻인가요? 그 이제 당대 이제 병령이나 수영 같은데 그러니까 육군이나 수군의 어떤 진영에는 많은 경우 저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우후라든지 이제 휘하 참모들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아니면 휘하에 이제 다른 우수사, 자수사, 뭐 경상수사, 충청수사 불러가지고 같이 의논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통제영 안에 돈을 직접 만드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던데요, 선생님. 네. 네, 이곳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와, 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이제 주전 소유적 그러니까 동전 만들던 유적이 발견된 되죠. 그 동전을 그러니까 주전을 하는 그 부서 기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기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통제영에서 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이게 발굴이 됐어요. 그 중앙 정부와 임금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겠지만은 그래도 그 통제를 받는 그 범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화폐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통제사에게 있었다는 건 상당한 그 권한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해주는 거죠. 선생님 지금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네. 어떻게 화폐를 만들던 곳이 어느 쪽인가요? 그 둘 다 화폐를 만들던 거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직접 만든 거는 네. 왼쪽에 바라보면서 오른쪽 여기 저쪽이 되겠고요. 이제 용접하고 나면은 어떤 그 위에 쇠물을 녹이고 나면 위에 이제 덮이는 그 불순물 네. 그런 것들이 저 밖으로 그러니까 덩어리져 있고요.
저기는 이제 풍로를 돌리거나 해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쇠를 녹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던 자리들이 저렇게 쭉 남아 있습니다. 통영하면 많은 예술인들이 배출된 고장인데요. 선생님, 이곳과 그 많은 예술인들이 관련이 있다면서요? 아, 예, 그렇죠. 통제영이 이제 통제사가 경상 우수사도 겸하게 돼 있거든요. 그 직관하는 군대가 이제 경상 우수영의 병사들이다 이러는데 그 각진에서 근무하는 이제 모든 병사들까지 치면은 그 인원이 적어도 10,000명은 넘거나 이제 이럴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모자 하나를 씌워도 10,000개가 되고 부채 하나씩 만들어줘도 10,000개가 되고 이 엄청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그게 군수품이 뭐 부채나 뭐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또 바로 알다시피 화원방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림조차도 군수품인 거예요. 네. 이런 이제 오만 것들이 신발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활도 마찬가지고 칼창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생산되는데 그게 뭐 그냥 지금처럼 틀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공예 수공 작업을 해야 하는 거니까 이게 몸에 익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한두 명 근무한 것도 아닐 거고 300년 동안 세월이 쌓인다 그러면은 이 이제 문화예술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원형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통영의 사람들한테도 새겨져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아, 그래서 통영하면은 이 공방, 12공방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선생님 보니까는 12공방이라고 하기에는 12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게 12개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는. 통영 역사 탐방의 마지막 목적지는 명소 중의 명소죠. 바로 동피랑 마을입니다. 네. 선생님, 이 동피랑 마을을 탐방하기 전에 동피랑은 어떤 뜻인지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동서남북 할 때 동. 우리 벼랑.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동피랑이 됩니다. 그건 동쪽 벼랑이라는 거죠. 아. 이 통제영하고 관계 지어서 보자면은 여기가 동쪽 성 밖에 네. 벼랑 이런 식으로 그 벼랑에 만들어진 마을 아. 그런 동피랑 마을 뭐 이렇게 된다고 보고. 아니 그럼 동피랑 마을은 어떻게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여기가 이제 동피랑이 원래 사람들이 사는 데가 평평하고 아니면 살짝 이제 기슭이거나 이런 데잖아요. 근데 여기는 꼭대기예요. 네.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였던 거죠. 네. 근데 점점 공동화가 되면서 여기를 재개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시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쵸. 돈이 드니까. 그래서 쫓겨나게 돼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공존하는 쪽으로 가보자. 이걸 그대로 두고 살리는 쪽으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지역 사회에 힘이 모이면서 이제 벽화마을로 네. 재탄생하게 된 거죠. 한번 고정돼 있지 않고 네. 계속 바뀐다는 것도 아 그래요? 재미예요. 아 그렇구나. 아 벽화를 계속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마다 바꾸는. 이 그림들 보는 재미가 있네요, 선생님. 예. 이게 이제 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해마다 철마다 조금씩 또는 많이씩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네. 작가 참여형, 지역 학생들 참여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서로 아. 갈고 바꾸고. 저희가 벽화마을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이제 왔는데요. 예,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 서서 뭐 야호 이렇게 외치려고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었죠? 예, 이제 이게 참 놀기도 좋고 네. 바람도 시원하고 맛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통제영하고 관련해서 보자면은 여기가 이제 동쪽 끝이에요. 동포루라고 하는데 포루라는 게 이제 망보던 자리, 망보던 자리에 있던 이제 누각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지만은 통제영 자체를 저 밑에서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산 꼭대기, 그다음에 저쪽 산 꼭대기를 거쳐서 저쪽 저 스포루 자리인데 스포루를 거쳐서 바다까지 이렇게 성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은 그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동포루에서 저쪽 어쩌면은 기와집이 살짝 보이기도 하는데 산 꼭대기에 북포루가 있고 저쪽 맞은편에 이제 스포루가 있고 그리고 이 바로 한가운데 채변관이 보이죠. 네.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통제형 전체의 구조를 한눈에 싹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한려수도의 중심에 자리 잡은 통영. 그 곳곳에서 살펴보았던 사람과 역사. 통영의 역사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 수군의 역사와 예술의 역사를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경남의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봐야겠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